한 나라의 국모가 자신이 살던 궁궐 안에서 시해당했습니다.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 서울 경복궁에서 실제로 일어난 비극입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어둠을 틈타카를 든 무리가 궁궐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왕비였던 명성황후를 찾아내 잔인하게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을미사변이라고 부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일본은 왜 남의 나라 궁궐까지 쳐들어와 왕비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당시 긴박했던 국제 정세와 한 여인의 필사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을 둘러싼 주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거대한 폭풍 속에 놓인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옆 나라인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입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승리는 일본에게 돌아갔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정치를 마음대로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옷차림부터 머리카락 모양까지 간섭했습니다. 사실상 조선을 자기들의 소나기에 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고종 임금과 명성황후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때 명성황후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힘을 누르기 위해 또 다른 강대국을 끌어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 대상은 북쪽에서 내려오던 거대 제국 러시아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부동항이라고 부르는 얼지 않는 항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오려던 러시아에게 조선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개입하자 상황이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불러 모아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뺏으려던 땅을 다시 돌려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를 삼국간섭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억울했지만 당시 세 나라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꼬리를 내리고 물러났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명성황후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러시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명성황후는 본격적으로 친러시아 정책을 펼쳤습니다. 조정의 주요 관리들을 친러시아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했습니다. 일본이 공들여 세워둔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명성황후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자신들을 몰아내는 이 여인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인물을 조선에 보냅니다. 군인 출신의 미우라 고로가 새로운 공사로 부임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지우고 일본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미우라는 부임하자마자 극비 작전을 세웁니다. 작전명은 여우사냥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우는 바로 명성황후를 지칭하는 비속어였습니다. 일본은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훈련된 군인들과 낭인이라고 불리는 칼잡이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지식인층과 전직 군인들이 섞여있는 암살단이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일본군과 낭인들이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으로 몰려왔습니다. 당시 궁궐을 지키던 조선의 수비대는 이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신식 무기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암살단은 왕비가 머물던 건천궁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궁녀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세웠습니다. 누가 왕비인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명성황후는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몸을 숨겼지만 결국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칼날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비를 시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에 석유를 뿌리고 불태웠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한 잔인한 만행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심장부에서 그 나라의 어머니가 처참하게 살해된 순간이었습니다. 고종 임금은 바로 옆 건물에서 이 모든 소란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총구를 들이미는 일본군 앞에서 임금은 무력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문명국가를 자처하던 일본이 저지른 끔찍한 테러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처음에는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발뺌했습니다. 조선의 내부 갈등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외국인 목격자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과 영국인 장교 다이 등은 그날의 참혹한 광경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일본은 형식적인 재판을 열었습니다. 미우라 고로를 포함한 주동자들을 일본으로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되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일본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조선의 풍경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남의 나라 왕비를 죽인 일본은 이제 대놓고 조선을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단발령을 내렸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자존심인 상투를 자르라고 강요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던 백성들에게 상투를 자르는 것은 목을 치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을미입병의 시작입니다. 총칼을 든 일본에 맞서 낙과 괭이를 든 백성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종 임금의 공포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언제 자신도 왕비처럼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고종은 궁궐 안에서 제공하는 음식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독사를 피하기 위해 미국인 선교사들이 전달해주는 통조림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밤에는 잠도 자지 못하고 권총을 머리맡에 두고 지냈습니다. 결국 고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1896년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금은 궁녀들이 타는 가마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몰래 궁궐을 빠져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아간파천입니다. 왕이 자신의 궁궐을 버리고 남의 나라 공사관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이로써 조선의 자주성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왕이 러시아의 보호 아래 들어가자 조선의 이권은 여러 나라로 찢겨나갔습니다. 금강 채굴권과 철도 부설권 등이 헐값에 넘어갔습니다. 을미사변은 단순한 암살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주권을 잔인하게 짓밟은 명백한 침략 행위였습니다. 명성황후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영민한 정치가로 기억하고 누군가는 권력욕이 강했던 인물로 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일본의 침략에 끝까지 저항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칼을 휘두른 이유는 명성황후 개인에 대한 증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조선은 급격히 일본의 영향력 아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 번의 새벽 습격이 500년 조선 왕조의 운명을 뒤흔든 셈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 앞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힘이 없는 평화는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을미사변은 뼈아프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었을 때 그 대가는 왕실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치러야 했습니다. 경복궁 안에는 지금도 명성황후가 시해되었던 건천궁 오크루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130년 전 그날의 비명은 여전히 역사의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명성황후가 살아남아 자신의 계획대로 러시아를 이용해 일본을 완벽히 견제했다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선택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미래의 답을 찾기도 합니다. 을미사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은 1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한 페이지는 바로 오늘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조선시대의 첫 번째 사화이자 연산군의 무오사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역사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1분 컷 역사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